오늘 기행 재밌나요? 와, 너무 재밌어요. 오늘 기행 이틀째인데 뭐가 제일 기대되나요? 오늘 모란공원 가는 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왜 이렇게 국어책 읽듯이 하세요, 곰돌이즈 키비님? 곰돌이즈 키비님! 뒤에서 너무 웃는데요? 시대를 밝힌 불꽃 전태일 기행 2일차. 뒤틀려진 우리 사회는 수많은 열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편에 이어 열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노동자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 헌신했던 우리 곁의 또 다른 전태일, 그 수많은 열사들의 발자취를요. 이곳 모란공원은 전태일 열사가 안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모든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네가 못 이룬 꿈을 꼭 이뤄주마 라고 하시며 연행과 체포, 감옥살이마저 두려워하지 않고 한평생을 노동운동에 바쳤습니다. 이소선 여사는 1천만 노동자여 단결하라를 외치며 노동운동을 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투쟁하셨습니다. 전태일 열사를 비롯한 김용균 열사, 권희정 열사, 문익환 열사, 이처럼 각기 다른 분야에서 생을 바쳐 활동했던 열사분들이 이소선 여사의 노력으로 모란공원에 안치될 수 있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석탄화력 발전소. 김용균 열사는 희미한 휴대폰 라이트에 의지해서 바닥에 떨어진 석탄을 주워야 했고 홀로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에 몸을 넣어서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안전상 2인 1조로 진행돼야 하는 일임에도 사측은 인건비를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된 항의에도 개선되지 않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김용균 열사는 결국 석탄 운송 설비를 홀로 점검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2의 용균이가 나오지 않도록 김용균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오늘날에도 하루 평균 1.6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고사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백마디의 거추장스러운 말보다 진심을 담아내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걸 4년의 대학 시절은 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진심을 담은 눈빛 하나로 평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성신여대 권희정 열사는 불교학생회 회장, 총학생회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며 김영삼 정권 당시 계속해서 인상되는 등록금에 예결산원 공개, 합리적 등록금 책정을 위한 재단과의 대화 등을 요구하며 학원 자주화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무기한 단식, 권희정 열사는 많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감기까지 걸려 23살의 나이에 과로와 단식 후유증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치룬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연단 위에 섰던 문익환 목사는 조사 대신 26명의 열사 이름을 부르며 연설을 하셨는데요. 당시의 그 연설은 어떤 연설보다 듣는 이의 폐부를 찔렀다고 할 만큼 민중의 마음을 울렸다고 합니다.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 평양축전.
이때 문익환 목사는 방북하며 통일에 대해서 북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하셨죠. 그럼에도 노태우 정권은 북에 다녀온 사람들을 악랄하게 탄압했습니다. 어떤 탄압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문익환 목사. 1994년 1월 18일 새로운 통일운동체 결성을 위해 전력하던 중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전태일 열사 곁에 안치된 수많은 열사들, 그 중에는 노동 열사들 외에도 학생 열사, 농민 열사, 통일 열사들도 함께 계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까요? 노동운동과 민주운동, 그리고 통일운동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일천만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소선 여사가 남긴 유언처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사람처럼 뜻을 모았을 때 세상은 비로소 바뀌는 게 아닐까요? 이어서 기행단이 향한 곳은 시그네틱스 노조 간담회. 꿈의 공장이라 불리던 시그네틱스. 그런데 영풍 자본이 시그네틱스를 인수하면서 최악의 비정규직 공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3번의 해고를 당하며 19년이 넘는 세월 동안 투쟁해온 시그네틱스 조합원 분들의 삶을 들을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컨베이어 벨트에 손이 꼈습니다. 다행히 과자만 부스러졌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내 손 걱정이 아닌 과자 걱정을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여기에 계속 다니다가는 내가 인간이 못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표를 냈습니다. 신문 광고를 보고 시그네틱스를 알게 됐습니다. 차이점은 시그네틱스에는 노조가 있었습니다. 일하는데도 근무시간, 점심시간, 휴식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일하다가 오니 천국 같았습니다. 라인에서 일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노조를 믿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들이 도와주었어요. 그게 힘이었습니다. 불이익을 당해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시그네틱스 투쟁의 의의는 영풍 재벌의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입니다. 경영 마인드가 비정규직을 빼자는 것이에요. 시그네틱스가 정규직이기 때문이죠. 대법원에서는 패소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일하는 곳에서 주인으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기 때문이죠. 20년을 투쟁했습니다. 사회에는 투쟁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전태일이 그랬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갔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노동 문제들.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전례 없는 노동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비정규직, 청년실업, 집단해고, 잇따른 과로사와 산재들, 우리를 죽지 못해 사는 인간 생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중은 구람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사회의 주인으로 우뚝 서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짓밟혀도 역사의 긴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전진해 왔습니다. 열사가 끝내 못 잃은 염원.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 청년 학생에게 주어진 시대의 사명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시대를 밝힌 불꽃 전태일 기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와!